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면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다가 점점 우울감에 빠지시고 무기력감에 빠지시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전문성을 가진 교사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비대학교로 가는 시행착오 중에 우리가 선도하는 교사고,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아는 것을 더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선생님. 에듀니티 김병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낼 생각을 했냐, 이제 그 질문을 저는 종종 받아요. 이제 답변 드리기를 원고를 보다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2020학년도에 관외에서 전입을 해서 이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지금껏 겪어본 학교 현장이 아닌 거예요. 학교 구성원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국적이나 언어나 문화가 개성이 강해서 처음에는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적응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 다음에가 되어서야 이제 좀 새롭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어학급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학교는 미래학교라고 하시면서 미래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학교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머리에 돌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생각을 달리 먹고 아이들이 교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학급 일기나 교단 일기 같은 형식으로 적게 됐고, 그 글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55%인 학교, 사실 선생님 원고 받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상상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학교 풍경을 말씀드리자면 뭐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복도에 다양한 외국어들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같은 언어권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리아나 이라크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학생들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급식소에서도 그 이슬람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면 그 고기를 뺀 반찬을 급식소에 계시는 분들이 따로 준비해 주세요. 이슬람교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이 종교 의식처럼 이렇게 한 달 가량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해요. 그 아이들은 보통 여기서 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한국으로 부모님 따라 온 애들인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다문화 학생 중에서 외국인 가정의 아이는 대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 중도 입국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서툴고 언어 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학교 안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은 언어권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닌다거나 그러면 아이들 간의 갈등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한국 아이들은 오히려 또 위축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들끼리는 잘 지내는 건가요? 신기하게도 저희들 같은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문화 친구라든지 이웃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고 선입견도 사실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되게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 특성상 사실 외국인들이 주 생활하는 근거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외모라든지 다양한 언어, 문화 같은 것에 쉽게 노출이 되었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특별히 서로 막 갈라지고 한국인, 다문 학생, 뭐 다문 학생 중에서도 외국인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벽을 쌓거나 대화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언어가 안 되니까 손발을 써서라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협업하는 거에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훨씬 더 개방적인 건 맞는 거구나. 이승희 선생님처럼 이제 그런 다문화 비중이 높은 학교로 가게 되거나 또는 이제 그 학급을 맡았을 때 선생님처럼 처음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실에서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실 교사로서 여러 가지 수업 기법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고 싶은데 한국어 능력 자체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어떤 학급 경영을 잘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뭔가 화합이 되는 그 상황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면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다가 점점 우울감에 빠지시고 무기력감에 빠지시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전문성을 가진 교사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미래 학교로 가는 시행착오 중에 우리가 선도하는 교사고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개성이 약간 납작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개성이 있고 그 아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배움의 속도가 느릴 뿐이니까 그냥 좀 기다려 주시고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선입견 없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속에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세요? 실제로 걱정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요. 전화 상담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되게 편견이 가득한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뭐 외국인은 거짓말도 잘하고 물건도 잘 훔친다. 라는 이야기를 제 책에서도 한 꼭지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부모님들께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부모님께 저도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시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라면 보냈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답을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저희 학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특이하고 뭔가 학교가 규칙이 없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고 그런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겪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만이 가지는 어떤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래 학교는 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뭔가 나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고 협업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지금 저희 미래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이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세계화된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어떤 걸 어려워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언어인 것 같거든요. 일단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조부진이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한국어학급이라는 곳에서 2년간 최장 2년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최장 2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언어 습득 능력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도 똑같거든요. 그런 차이를 조금 더 존중하고 각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러시아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자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쁜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 나라의 나쁜 말을 벽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매해 러시아어 연수를 듣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언어를 하나 새로 배운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노력을 하면서 그냥 역지사지의 마음을 조금 배우는 시간 아닌가 그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쟤는 한국어 학급에서도 배우고 또 지역단체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 발전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차별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교사로서는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사 자신도 그 아이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간단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도 그런 언어를 배워두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 교실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소통이 안 될 때는요. 그래도 좀 어려우면 번역기를 사용해요. 저도 구글 번역기 요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하고 그리고 전화상으로는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늘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했고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같이 이제 살아갈 친구들인데 그러면 학교나 또는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의 학습 지원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아이에 맞춘 그 학습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중도 입국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외국에서는 되게 모범생이었던 경우도 있을 테고 학업적으로도 난 뛰어났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언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수학, 영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누적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약간 우울감에 젖어서 그게 신체화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해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마 정부나 교육청이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인 학부모님들에게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또 한국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익히시고
한국어에 대한 교육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규칙이나 아니면 흐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학급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사시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다른 선생님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스스로? 사실 첫 해는 교직생의 굉장한 혼돈의 한 해였는데요. 그 한 해를 건너고 또 건너면서 느꼈던 것이, 첫 번째가 교사와 학생의 연대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통제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언어적으로는 소통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어 능력이 좀 더 뛰어난 다문화 학생이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도와주고 저에게 번역해주고 하는 그 동시통역관 역할도 너무 많이 해줬고요. 다문화 학생이 저희 학교에 취학을 하게 되면 우리 반 전체가 서로 똘똘 뭉쳐서 그 아이들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적응하는 것.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채워줬었고,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월별 다문화 교육도 있고, 그다음 학기마다 프로젝트 학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늘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랑 연대하면서 1년간의 학급살이가 제대로 운영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것을 더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사실 수업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막 적용해보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좌절감이 왔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정서적으로 아니면 학습적으로 부족한 건 뭐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요즘 뭐 학습 기법이 여러 가지들이 막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유행도 많이 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보단 정말 교실 안에서 기본에 가까운 것들을 아이들과 하면서 교사로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선 사실 못 담은 이야기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추세이잖아요. 다문화 사회고 다문화 학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변화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하지, 힘들고 불편하고 이건 너무 싫어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한다면 발전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자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글 보면서 다문화 사회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부담이라든가 또는 걱정이라든가 사실 그런 생각들이 거의 없어졌대요. 오히려 재미있겠다, 그리고 기대된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저는 이 다문화 시대 공존의 교실 이 책이 그런 벽을 좀 이렇게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도 또는 부모님들도 참 좋은 책이라는 칭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나니까 다문화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학교가 이렇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학교였어?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학교 생활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죠. 이 책을 읽을 또는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다문화 시대의 공존의 교실은
다문화 학생 과반수, 특히나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공립초등학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교사로서의 시행착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계실 선생님들, 또 미래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늘 수고하시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학교 현장의 기록을 조금 남겨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말고도, 저 이외에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